최근에 이제 뭐 대한민국 떠들썩하게 했던 전청조 남현희 사건 뭐 다들 아시죠? 한동안 며칠 동안 아주 전국을 뒤흔들어 놨었는데요. 시그니엘 거주하고 뭐 10명 경호원도 있고 뭐 벤틀리의 명품 가방에 뭐 막장으로 치닫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었었는데요. 이제 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뭐 이렇게 됐다 정돈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, 저는 이거를 한때 보면서 딱 생각나는 미국의 비슷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. 그래서 그게 글로벌 버전 또는 뭐 미국판 전청조 사건일 텐데,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보면 어떨까 했어요. 여러 가지 이 사기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상류층들을 말 그대로 뒤흔들어 놓았던 사건이었는데요. 애나 델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애나 소르킨이 본명인데 미국판 전청조 둘의 행보가 굉장히 비슷했다라는 겁니다. 이 사람이 얼마나 당시에 임팩트가 컸었냐 하면, 뉴욕에서 내노라 하는 어떤 상류층, 뭐 그 다음에 최고급 호텔, 꼭 깐깐하기로 소문난 은행, 뭐 이런 데서 거액의 사기를 저지르려고 했었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무슨 스캔들이었는지 한번 보면요. 91년생이에요. 그리고 소호 사기꾼이라고도 부르는데, 원래는 러시아 출신의 28세 여성인데요. 16세에 독일로 이주를 했습니다. 그리고 2013년에는 뭐 프랑스에서 잠깐 거주를 했고, 그러면서 나중에 뉴욕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. 그래서 뉴욕으로 넘어오는데 뭐냐 하면, 본인이 이제 독일의 부유한 재벌의 딸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스스로를 소개하기 시작한 거죠. 이거 뭐 어디서 많은 들은 얘기잖아요. 부유한 재벌의 어떤 숨겨진 딸이다, 아들이다, 뭐 이런 얘기요. 기금을 모아서 뭐 파운데이션을 운영을 하는데, 설립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여기 투자할 것을 또 권유하기도 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2013년부터 17년 이제 뉴욕의 어떤 사교계 이런 쪽에 최고의 명사로서 화려하게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, 왜냐면 이게 딱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뭐 20대 금발 아름다운 어떤 여성이 독일 재벌의 상속자다라고 하면서 뭐 돈도 많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목을 받게 된 거죠. 그리고 또 입담도 뭐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네요. 그래서 최고급 미술 전시회라던가 클럽에서 1박에 또 몇백만 원, 몇천 불 이상하는 호텔에서도 묵으면서요. 뭐 여러 유명 인사들, 셀럽들과의 관계를 자랑했다라는 거죠. 뭐 배우들, 뭐 IT계 거물, 패션 업계의 어떤 거물들과 호영호제를 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, 너는 얘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그럼 속았느냐라고 했을 때, 주변 사람들이 다 친하게 지내다 보냐, 그 사람하고 친하니 나하고도 친할 법 하겠구나, 또는 친해도 되겠구나, 내지는 뭐 이런 거였는데, 예전에 좀 지나가는 말로 유머 같은 게 있었죠. 빌 게이츠의 사위 되는 법 뭐 하는 그런 얘기였었는데, 예를 들어 내가 빌 게이츠한테 가서 나 당신 딸하고 결혼하겠습니다, 당신 딸을 주세요라고 하면, 너가 뭔데? 뭐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내 딸을 주니? 그러면 내가 이제 월드뱅크의 CEO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. 그럼 그래? 그러면은 내가 생각해 볼게. 결혼할 수도 있겠네. 뭐 이렇게 되는 거고,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또 월드뱅크에 간다는 거죠. 이사회 회장에게 가서 나는 빌 게이츠의 사위니 이 CEO 자리를 주시오라고 한다라는 거죠. 그럼 또 그렇게 된다.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긴 하나 네트워킹이라는 거에 있어서 본질을 꿰뚫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데요.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인맥을 쌓았다라는 거죠. 게다가 이제 또 항상 빳빳한 100불짜리 지폐로 팁을 주면서 아주 사교계를 휩쓸었다라고 하네요.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저지른 사기라던가 이런 건 아주 크진 않았다라고 해요. 왜냐하면 굉장히 큰 거를 하려고는 했으나 처음에 시작했었던 거는 뭐 무전 취직하는 그런 정도였었다고 합니다. 뭐 호텔 가가지고 돈 안 내고 떠나고요. 뭐 비싼 음식 먹고 또 돈 안 내고 도망가고,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대신 내달라고 하고요. 그러니까 사실 뭐 엄청난 독일 재벌의 딸이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, 그냥 사람 자체가 좀 어수선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설마 뭐 그게 없으랴라는 거였었던 거죠.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빌려준 사람들, 대신 내준 사람들도 굳이 이거를 독촉하지 않고 그냥 뭐 이런저런 걸로 지나갔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금액은 계속 쌓였고,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로만 끝났으면 별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, 이제 애나 소르킨은 자기가 머물던 어떤 뉴욕의 최고급 호텔에서요, 비슷한 최고급 클럽 건물을 짓는 것을 꿈꿨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대략 뭐 몇 천만 불, 4천만 불, 5천만 불 이상 드는 비용이 있었는데, 이걸 위해 만약에 이걸 지었다라고 하면 미술 작품 전시회도 하고 뭐 아트 페어도 여기서 열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걸 위해서 대출을 추진했는데, 뭐 재산은 아무것도 본인은 없다라는 거죠. 근데 이제 4천만 불, 5천만 불짜리 건물을 만들려고 투자자들을 모았고, 실제로 또 모일 뻔하기도 했답니다. 워낙에 유명했기 때문에 서류를 위조해서 대출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, 결과적으로는.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터무니없는 시도들을 했다라는 거죠. 6천만 유로에 달하는 그런 뭐 계좌를 위조했다고 하네요. 그것도 이제 워드 파일 가지고요. 굉장히 조잡한 건데요. 마치 우리 그 전청조 사건에서 51조의 은행 계좌를 뭐 온라인 뱅킹으로 보여줬다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 아닐까 싶은데요. 그리고 또 워렌 버핏을 만나기 위해
제트기를 빌리려고 했다고 하고요. 그러다가 이제 제트기 빌린 다음에 또 돈 안 내가지고 나중에 제트기를 절도한 걸로 또 기소가 되기도 하고요. 그리고 빌 게이츠와 또 개인 파티에서 어울렸다라는 주장도 하고요.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또 마치 한국에서 그 전청조의 그 엔비디아의 대주주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는가 싶은데요. 결국엔 어떻게 됐냐? 뭐 체포가 됐습니다. 이거 체포가 된 것도 지인의 고발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함정 수사를 한 것 같은데요. 어떤 호텔에서 또 점심으로 명성에 비하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한 200불, 300불 정도의 식사를 하고 그걸 안 내고 도망가다가 잡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. 뭐 결론은 뭐 이렇게 해서 법원에 이제 출두하게 되는 건데 이게 엔딩이 아니에요. 뭐냐면 법원에서 지금 옷을 입고 이런 걸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관종기가 굉장히 넘치는 사람이었었고 또 너무나도 유명했던 뉴욕의 사교계의 어떤 스타였다 보니 이게 굉장히 큰 뉴스가 된 거예요. 신문, 뭐 대서특필이 된 거죠. 그래서 미모의 어떤 28살짜리 사기꾼이 무전 취식하다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됐더라. 얼마나 이게 자극적이냐는 거죠. 그래서 뉴스 자체가 굉장히 핫한 그런 뉴스가 돼서 관심이 쏠리게 된 거죠.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애나 소르킨이 법정에 무슨 옷을 입고 가냐라는 것까지 이제 관심이 쏠리고요. 뭐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거죠. 그러면서 이번에는 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나타났다. 뭐 유명 스타일리스트들의 옷을 입고 나왔다. 뭐 오늘 판결 입을 때는 누구 디자이너의 옷을 입었지. 뭐 이런 것들이 뉴스가 되니까 뭐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옷을 어떤 걸 입었는지를 법정 중계하는 인스타그램도 만들어지고요.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만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죄수가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니까 이게 점점 더 과감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넷플릭스에서 드라마화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죠. 인벤팅 애나라 그래서요. 2022년이에요. 이 드라마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. 뭐 저는 아직 보진 않았는데 이 제목은 알고 있었고 이 드라마는 알고 있었는데요. 지금까지도 감옥에 있느냐? 그건 아니고요.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. 작년이죠. 22년 10월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서요. 가택연금 상태인데 여전히 셀럽으로서 뭔가를 하려고 같은 사기를 친 그 엘리자베스 홈즈라고 있잖아요. 테라노스였죠. 근데 그 사람과 같이 팟캐스트를 만든 애 만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공통점을 좀 간단히 한번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한국 사회를 뒤흔든 이 전청조 사건, 이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한 이 애나 델비, 애나 소르킨의 공통점. 첫째는 숨겨진 대기업의 상속녀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전 씨의 경우는 뭐 뉴욕의 출신의 재벌 3세였고 한국말이 서툴다라고 하는데 서툴지 않았었던 거고요. 파라다이스 호텔의 혼외자였다. 라는 뭐 승마 선수 출신이다. 뭐 이런 식의 본인을 만들어 꾸몄던 거고요. 근데 실체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었죠. 뭐 이것까지. 애나 소르킨 같은 경우도 독일 출신 상속녀였고 아버지가 외교관의 석유 재벌의 뭐 태양열 에너지 사업가였는데 실체는 러시아 출신의 트럭 운전사 가족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. 한국의 케이스도 그렇습니다만 시그니엘에 월세 3,500만 원 거주하고 경원도 뭐 사진들 많이 보셨습니다만 10명씩 끌고 다녔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차도 뭐 마이바흐 뭐 짝퉁이라고는 합니다만 드러났고 벤틀리 명품 가방 현금으로 다 구입했고요. 애나 델비의 경우도 뉴욕의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항상 현금을 썼다라는 거죠. 현금을 썼다라는 거는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사실은 신용 불량자이기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것도 놀라울 만큼 공통적인 건데 전청조의 경우도 61만 원 카드빚을 갚지 못해서 신용 불량자 상태였었다라는 그런 거였었고요. 애나 델비의 경우도 사실은 본인이 크레딧 카드가 정지당하다 보니 현금을 계속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. 그리고 또 이게 굳이 또 공통점을 찾는다라고 하면 사기 범죄로 인해 대중의 인기도, 이게 인기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건 뭐 밈이죠. 당시에 경호원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던 그 사진을 누가 패러디하는 것이고요. 뭐 패러디 유행어 양산됐었죠.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콩글리시로 영어를 했던 게 꽤나 웃겼었는데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죠. 그리고 애나 델비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넷플릭스 드라마로 제작이 되면서 굉장히 큰 히트를 누렸고요.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밀리언이 넘어갔다라는 얘기고요. 그리고 또 한 공통점은 감옥에 갔다라는 건데요. 최근에 지난주였었죠. 이거 참 급하게 돌아가는 거였는데 결국은 구속이 됐습니다. 그리고 애나 델비의 경우도 구속이 됐죠. 그때 4년에서 7년이었었는데 수감 기간은 한 4년 정도였었고 그 다음에 현재는 풀려난 상태나 가택연금 상태다라는 거죠. 여기서도 뭐 굉장히 법정에서 이런 패션에 신경을 썼다라는 게 보이네요.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. 뭐 이게 가십성으로 다룬 거긴 합니다만 어떻게 이런 허술한 거에 속나 싶긴 하는데요.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이게 그렇게 속는다고 하네요. 아까 얘기한 거 뭐 빌 게이츠 사위되기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사회에서 어떤 인간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벌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 그리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.